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한 세기를 넘는 시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의 인생이 무엇으로 달라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노력과 재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편안하게도 만들고 또 괴롭게도 만드는 것은 의외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늦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을 살면서 보니 사람을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대개 이렇게 배웁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보이면 성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은 사람의 태도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정도 이야기하고 가족 이야기도 하고 속마음까지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서로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조금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질문이 반드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궁금함이 배려보다 먼저 앞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묻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단지 비교하기 위해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이야기거리를 찾기 위해 묻기도 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형편을 물어보고는 그 대답을 마음속에서 저울에 올려놓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가정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을 다른 자리에서 가볍게 꺼내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약한 마음을 들은 뒤에 훗날 그것을 은근한 말로 되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알려진 이야기는 여러 사람의 귀를 지나며 조금씩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한 번의 대답 때문에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이런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굳이 열어두지 않아도 되는 문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질문에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어떤 이야기들은 마음속에 조용히 두는 편이 더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조용한 태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경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작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언제 말을 줄여야 하는지를 아는 법이었습니다. 인생이 길어질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는 잠시 미소만 지어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며 천천히 깨닫게 된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친절하게 대답해도 괜찮은 질문이 있는가 하면 너무 자세히 대답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은 질문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나니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어느 순간에 말해야 하고 어느 순간에는 조용히 웃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차이가 결국 사람의 인생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나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모임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꿈 이야기나 일 이야기로 시간이 흘러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대화의 주제가 점점 생활로 가까워집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아주 가벼운 질문처럼 들립니다. 요즘 생활은 어떤지, 연금은 괜찮은지, 집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웃으며 묻고 웃으며 대답하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살면서 나는 그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계산을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형편이 넉넉하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집니다. 때로는 부러움이 생기고 때로는 은근한 기대가 생깁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또 다른 시선이 생깁니다. 걱정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심한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나쁜 마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하며 살아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형편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모습이 마음속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한번 그렇게 정해진 이미지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모임에서 자신의 형편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가볍게 한 말이었지만 그 뒤로 사람들은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기대했고 또 누군가는 괜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분은 예전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변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조심스러워졌고 때로는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의 숫자로 설명될 수 없는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숫자로 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한번 밖으로 나오면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 같지만 어떤 말은 오랫동안 사람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돈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숫자를 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면 나는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큰 걱정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더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묻지 못합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조용한
경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밀어내는 차가운 경계가 아니라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된 것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반드시 지혜로운 태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돈 이야기를 피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중심을 숫자가 아닌 다른 곳에 두겠다는 뜻일 뿐입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하루, 조용한 저녁 시간, 따뜻한 차 한 잔,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웃음 같은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의 얼굴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누구도 비교하지 않고 누구도 마음속에서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종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말을 통해 자신을 지킬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무엇을 말할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아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배운 작은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대화는 더 자주 등장합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일과 꿈을 이야기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관심의 중심이 자식과 집안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묻습니다. 아들은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딸은 잘 지내는지, 손주는 얼마나 컸는지. 그 질문에는 웃음이 섞여 있고 겉으로는 따뜻한 관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열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 역시 그런 대화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잘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이 힘들게 살고 있는 이야기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웃고 함께 안타까워합니다. 겉으로 보면 참 정겨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이야기들은 다른 모습으로 남기도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자식은 무엇을 한다고 하고 누구의 딸은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어느새 그것이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도 그 기억을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일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아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생활은 어떤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모두가 흥미롭게 듣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이야기는 다른 자리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가볍게 꺼내었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졌고 결국 처음 말했던 사람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자식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이야기는 점점 다른 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족을 안타깝게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은 은근히 거리감을 두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공감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는 한 가족의 모습으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나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함부로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은 더 분명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사랑은 때로는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자식 이야기를 물어보면 나는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요즘 읽은 책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화의 분위기는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누구도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누구도 마음속에서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이런 작은 차이가 관계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고 해서 반드시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조용히 존중해 줄 때 관계는 더 오래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런 말을 떠올립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울타리이지만은 그 울타리는 조용할 때 더 단단해진다는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용한 마음이 결국 사람의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나는 긴 세월 속에서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관한 질문도 종종 들려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따뜻한 말처럼 들립니다. 요즘 마음이 괜찮은지, 밤에는 잠을 잘 자는지, 혹시 외롭지는 않은지 묻는 말들입니다. 이런 질문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건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깊은 관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마음을 열고 그동안 쌓여있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도 합니다. 힘들었던 일, 외로웠던 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까지도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니 나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는 아주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쉽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고 끝까지 지켜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의도가 없더라도 다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이야기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처음 들려준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모임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이 멀리 살고 있어서 가끔 마음이 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이야기는 다른 자리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분이 많이 외로운 분이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그분의 삶을 안타깝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고 마음이 자주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따뜻하게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사람들은 그분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조심스럽게 대하거나 어떤 일을 함께 하려고 할 때 망설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나는 점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꺼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순간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나눌 상대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두 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리에서 속마음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내 마음 상태를 물어볼 때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습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굳이 더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날씨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요즘 읽은 책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흘러가면은 사람들의 표정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나치게 들여다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소중한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아무 곳에나 내려놓으면 쉽게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지키면 오랫동안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을 지키는 조용한 태도가 인생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 줍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깊이 아끼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길어질수록 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젊을 때는 누가 말을 잘하는지, 누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지에 더 마음이 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진짜 편안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억지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무엇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가능한 한 성실하게 답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조금씩 배워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깊이 있는 대답을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들고 서로의 삶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합니다. 그런 질문에는 진심을 담아 대답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문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편이 더 편안합니다.
그 질문에 긴 이야기를 덧붙이는 순간 관계가 조금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 이야기가 나오면 굳이 숫자를 말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자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마음 이야기가 나오면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종종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앉아있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누군가는 요즘 산책을 자주 한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창밖에 계절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자리에는 비교도 없고 서로를 평가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느낌만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사람을 오래 편안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젊을 때 붙잡고 있던 자존심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한다는 마음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대신 마음속에는 조용한 평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야 이런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흐르면 가장 원하는 것은 단순한 것들입니다. 몸이 크게 아프지 않은 하루,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오후, 그리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몇 사람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인생의 후반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가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지키고 관계의 따뜻함을 지키고 자신이 살아온 시간에 대한 고마움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인생에서 배운 가장 단순한 지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관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말을 아끼는 태도를 통해 관계를 오래 지킬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저 미소만 지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태도가 쌓이면 사람의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인생은 아주 거창한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소한 태도들이 모여 삶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말을 조금 줄이고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쓰고 서로를 조용히 존중하는 것, 그것이 내가 긴 세월을 살며 천천히 배우게 된 삶의 방식입니다.